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만개민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이제 얘기 많이 되고 있는 CFD, 차액 결제 거래.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FD 이게 뭐의 이니셜을 땄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컨트랙 계약이란 말이죠. for 뭐를 하냐면 difference 이 차이에 대한 거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액 결제 거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약자로 CFD 이렇게 부르죠. 이건 뭐냐면 거래하는 거래자가 다시 말해서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식이 아니에요. 예. 진입 가격 그러니까 이게 뭐 매수가 됐건 매도가 됐건 그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 다시 말해서 이 매매 차액만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일종의 장외 파생 계약입니다. 장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하면 근데 주식 투자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뭐 이 용어상의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이 장외는 또 무슨 얘기인가 뭐 이런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좀 자세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지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CFD 계좌가 전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CFD의 특징은 뭘까? 이게 일종의 이 총수익 스와프라고 그래갖고 TRS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탈 리턴 수압 아시죠? 이렇게 맞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수익 수압에 해당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가 차입 레버리지를 일으켜줘요. 예, 증권사가 차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에 따른 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그런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갸우뚱하죠. 아니 그럼 증권사는 왜 대출을 해주나? 지네가 돈 버는 거 아닌데 수수료를 받죠.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증권사는 그 수수료 수입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그 매매자는 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크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10%의 증거금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서 최대 맥시멈 10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여태까지 이게 각광을 받았던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 주식 아닙니다. 잠깐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의미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도세를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연말돼 갖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이 CFD로 옮겨 놓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증권사가 차입 레버리지 이걸 더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LH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아파트를 LH로부터 빌려와요. 얼마를 내고요? 10분의 1 가격만 내고 지금 아파트 가격에 10분의 1만 내고 LH로부터 아파트를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자기가 팔아요 이걸. 이거를 매도해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고 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매도 차익은 누가 가져요? 투자자가 가져요. 그러면 LH는 뭘 받냐? 수수료를 받는다. 말하자면 이게 제가 예를 든 건데 말하자면 주식에서 이런 형태를 띠는 상품이다. 그럼 이제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죠. 아파트를 빌려오고 10분의 1 가격만 내고 빌려오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팔아서 그 수익은 다 내가 갖고 그 빌려준 기관한테는 어떻게 해요? 수수료만 내면 된다. 되게 좋죠. 이런 의미에서는 되게, 야, 이런 상품이 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원하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문 투자자 이거 말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연 이러면 전문 투자자일까 하는 데는 저도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예, 그건 좀 말이 좀 안 돼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렇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이제 5천만 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1억 원, 부부가 합산해서 1억 5천만 원, 또는 이거나 순자산이 5억. 그러니까 집 말고 살고 있는 집 말고 재산이 5억 이상 있으면 연소득 이거 안 돼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전문 투자자다. 지금 좀 약간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자격을 정해놨습니다. 보면은 이게 우리 이상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셔서 그렇지. 과연 이게 전문 투자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뭐요? 고액 투자자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5천만 원이 있고 재산이 5억 이상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만 잘 알아도 이거 안 되는 분들은 할 수가 없다. 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죠. 되게 웃깁니다, 이거 제도.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CFD가 비난을 받아요, 자꾸. 이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 요인의 큰 하나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신용 쓴 분들은 막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맥시멈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쓰니까 기초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위한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장중 반대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장중에 뭐 예를 들어서 신용 같은 경우에 노티스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동시호가에 뭐 이렇게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장중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해요? 강제 청산. 어, 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락은 하락을 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FD를 이 증시 가격의 주가의 변동성의 주범으로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밑줄에서 최근에 이게 더더욱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정확한 거래 집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관, 다시 말해서 증권회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가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계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국내 증권사가 또 있어요. 국내 증권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국내 증권사에 또 뭐가 있어요? 고객이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고객은 국내 증권사에서 CFD를 거래하지만 실제로 이걸 사고 파는 거는 이 외국 기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탁이 넘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주체가 내국인이라도 사실은 외국인으로 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뭐 외국인 얼마 팔았어, 외국인 얼마 샀어 이것 중에 이 CFD의 물량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가 사실 정확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CFD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뭐 얼마 사고 얼마 팔았다 이게 자꾸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실제로 안 팔아도 CFD가 냈다 던지면 그럼 외국인이 많이 판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우면서도 단기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대주주 회피를 이제 통하기 위해서 이 CFD를 많이 썼는데 이게
이게 이제 4월 1일부터 안 돼요. 4월 1일부터 양대 차익에 대해서 1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3월 중에 이건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에요.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CFD에서 나올 물량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내고 넘어가야 4월을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3월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또한 또 수급을 교란시키는 그런 물량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산출해내기도 힘들지만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에 상당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연말 되면 대주주 회피 물량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더 편하실게요. 현재 83,000원 하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를 거래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보통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해요? 8,300만 원이 있어야지 83,000원짜리 삼성전자를 1000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음, 이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반 매매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기에 8,000, 8,000. 8,300, 예, 그렇게 보세요. 하여튼 8,300만 원이 있어야, 여기 1000짜리가 빠져서 그래요. 8,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CFD로 하면 어떻게 해요? 830만 원만 있으면 돼요. 830만 원. 왜? 10배까지 레버리지가 맥시멈 되니까. 근데 그 후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됐어요. 9만 원이 됐으면 얘 얼마예요? 주당 7천 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7천 원인데 1000주니까 7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매매의 경우는 830만 원을 투자해서 700만 원을 본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폭도 커진다는 거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리스크도 그렇게 커요. 리스크도 크긴 크지만 이게 반대가 되면 그냥 강제 매매로 잘라버려서 증권사가 장중에 강제 매매를 해버리겠죠. 예. 그러면 뭐 자기 그 원금이었던 830만 원도 못 찾는 거죠. 이것도 못 찾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은 항상 있다. 그렇지만 이 레버리지가 워낙 크고 쉽게 얘기하면은 숨어서 이게 그 물량이 숨어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이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뭐 세금 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CFD가 왜 요새 중요한 그 이슈로 떠오르느냐. 이걸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맞으려고 다시 말해서 대주주 지분율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 피해 갔던 거잖아요. 근데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의 양도 차익을 10% 과세하니까 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이 CFD에 있는 물량들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4월 1일 전까지 이 청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정확한 규모나 이런 건 그 파악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3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큰 K증권사가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CFD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투자자도 미국의 뭐 어떤 종목,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CFD 차익 결제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거금 조금 내고 할 수 있죠. 물론
빠졌을 경우에는 장중 강제로 청산 매매가 되니까 증거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새로운 또 상품이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CFD에 대한 브런치 카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